여러분, 달걀 후라이 반찬 많이들 드시죠? 달걀 후라이에 들기름을 두르고 프라이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오늘은 달걀에 대한 요리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시톡톡입니다. 달걀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인데요.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데다 흡수율도 높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B12, 비타민 D, 비타민 E, 철, 아연, 인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 균형을 도와줍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의 좋은 소스이며 이는 뇌 기능과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달걀을 드신다면 가성비 좋게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달걀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달걀도 그 성분 그대로 건강하게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된 요리법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시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달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달걀 후라이를 해먹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 노른자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해서 달걀 섭취를 꺼려 하시거나 달걀 먹을 때 노른자만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이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합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이 걱정된다면 달걀이 아닌 달걀 후라이 하실 때 쓰는 기름에 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달걀 후라이 하실 때 식용유를 많이 쓰시는데요. 식용유에 열이 가해지면 기름이 변성되면서 혈관병, 심장병의 주범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쉽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한번 사용한 기름으로 여러 번 튀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기름이라 하더라도 기름은 지방입니다. 1g당 9칼로리이기 때문에 같은 분피당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칼로리가 배가 되는데요. 식용유 한 스푼을 약 한 8g이라고 하면 72칼로리이고 밥으로 보자면 3분의 1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입니다. 그런데 계란 후라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용유를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름의 양만으로도 밥 한 공기 거뜬한 칼로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걀 후라이를 할 때에는 기름은 최대한 산화가 덜 되게 적은 양으로 사용해서 드시는 것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습니다. 또한 달걀 후라이 할 때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식용유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낮추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신선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들기름에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발연점, 즉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가 160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가열하면 금방 산패가 진행이 됩니다. 산패한 기름은 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달걀 후라이를 비롯한 볶음, 튀김 같은 기름 요리를 할 때에는 발연점이 비교적 높은 콩기름, 포도씨유, 현미유 같은 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집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 사용량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꼭 넣어주세요. 바로 물입니다. 방법은 프라이팬에 예열하고 난 후 기름을 부어준 후 키친타올로 살짝만 닦아내주세요. 그리고 가스를 약불로 조절하고 계란을 프라이팬에 부어주세요. 살짝 익은 뒤에 물을 한두 스푼 넣은 후에 뚜껑을 닫아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수증기의 힘으로 달걀이 익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식용유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어 건강하게 달걀 후라이를 해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달걀 후라이 위에 이것을 꼭 추가해주세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이 들기름은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하게 함유된 기름인데요. 열을 가하면 이 오메가3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생으로 먹으면 그대로 다 흡수할 수가 있어서 콜레스테롤 관리, 고지혈증 관리,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들기름에 좋다고 해서 그냥 아침에 한 스푼씩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달걀과 같이 해서 먹으면 달걀 안에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우면서 오메가3 가득한 달걀 후라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만큼 달걀 요리를 많이 먹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중국 농업대학교 식품과학원 연구팀에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장에 가장 좋은 달걀 조리법으로 1위를 삶은 달걀 2위는 수란 3위는 달걀찜 4위는 달걀 후라이로 순위를 매겼고요.
또 단백질 흡수율이 좋은 순위로는 1위가 역시 삶은 달걀, 2위는 달걀 프라이, 3위는 달걀 스크럼블, 4위는 달걀찜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비타민 손실이 가장 적은 조리법 또한 삶은 달걀이어서 여러 가지 달걀 조리법 중에서는 삶은 달걀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운 달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운 달걀은 비교적 조리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달걀도 조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영양소 파괴가 많아지기 때문에 구운 달걀보다는 삶은 달걀이 더 낫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채롭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기름을 사용해서 달걀 조리를 할 경우에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조리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섭취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날달걀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 때 달걀 깨서 빨아먹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세균 감염의 위험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익힌 달걀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91%를 소화할 수 있는 반면, 날달걀인 경우에는 51%밖에 소화 흡수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달걀이 날 것일 때에는 큰 단백질 화합물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로 꼬여 있다가 열이 가해지면 단백질 형태를 유지하는 결합이 깨지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인데요. 단백질이 아무리 풍부해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에는 모발, 손톱,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오틴이라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달걀 흰자 안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과 결합을 하면 체내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달걀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비오틴이라는 좋은 성분도 잘 흡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달걀을 먹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날달걀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두 번째는 달걀 조리법 중에서는 삶은 달걀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달걀 후라이를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사용하시고, 네 번째는 달걀 후라이를 할 때에는 기름은 닦아내고 물을 꼭 넣어주세요. 다섯 번째, 완성된 달걀 후라이 위에는 들기름을 살짝 부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음식은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건강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해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건 꼭 챙기시고 더 나은 방법으로 조리해서 건강하게 드셔서 중대한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정보이니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겨울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헬시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